안녕하세요. 에너지 시스템학과 이상민입니다. 저는 HGO의 강유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배경 지식과 연구를 시작하게 된 근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실험 방법과 측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후 연구 진행 방향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석 그리고 고찰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전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물질의 분급값이 커집니다. 강유전성을 갖는 물질은 전기장을 다시 0으로 줄여도 분급값이 유지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강유전성 연구에서 주요 용어로는 전기장의 증가에 따라 포화되는 분급값인 세츄레이션 폴라리제이션, 전기장을 0으로 줄여도 유지되는 분급값인 레메넌트 폴라리제이션, 폴라리제이션을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전기장의 크기인 코어시브 필드가 있습니다. 강유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대표적으로 FERAM과 FEPAT이 있습니다. FERAM은 D램 캐패시터의 유전막을 강유전체로 교체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D램과 달리 비파괴적인 리드 동작을 가능하게 하여 리프레시 전력을 줄여 소자의 전력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용 방안인 FEPAT은 게이트의 유전막을 강유전체로 교체한 것으로 별도의 캐패시터가 없는 1T 구조로 집적도 향상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연구에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GO는 하프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의 화합물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강유전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하프늄 옥사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프늄 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은 오소룸빅 페이지에서 나타납니다. 오소룸빅 페이지는 테트라고날상을 퀸칭했을 때 나타나는 준안정상입니다. 따라서 준안정상인 오소룸빅 페이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하프늄 기반 강유전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프늄 옥사이드에 지르코늄 옥사이드가 추가되면 오소룸빅 페이지의 형성을 돕습니다. 하프늄과 유사한 원자 반지름을 갖는 지르코늄은 하프늄과 1대1 비율로 산화물을 형성할 때 가장 좋은 강유전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드린 HGO의 강유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MB2O5를 전극과 산화막 사이의 인터레이어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MB2O5와 관련된 실험들을 진행해 본 결과 HGO에 비해 높은 전기적 저항과 뛰어난 결정성을 갖는 5페이지 방막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다면 HGO의 5페이지 형성을 더욱 촉진시키고 전류 레벨 또한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하려는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GO의 강유전체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HGO의 공정 레시피를 최적화하였습니다. PEALD 공정온도, RTP 열처리 조건을 바꿔가며 방막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HGO의 공정 레시피 최적화가 완료된 후 추가적으로 HGO의 물성을 개선시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실험 방법과 결과입니다. HGO 강유전성 최적화를 위한 실험입니다. 가장 먼저 웨이퍼 클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RCA 클리닝은 아세톤, IPA, DI 워터 순서로 소니케이션 장비에 넣어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부 전극으로 사용할 텅스텐을 RF 스퍼터링으로 증착하였습니다. 텅스텐 메탈 타겟을 사용하였고 타겟 산화막 제거를 위해 프리스퍼터를 20분간 진행하였습니다. 아르곤 40SCCM 공정압 10mT RF 파워 100W에서 60분간 증착하였습니다. 하부 전극 위에 PEALD 장비로 HGO 방막을 증착하였습니다. 하프늄은 TDMA 하프늄 프리커서를 사용하였고 지르코늄은 TEMA 지르코늄 프리커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둘의 공정 온도는 250도씨로 통일하였습니다. 하프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번갈아 증착하는 방법으로 HGO 방막을 형성하였습니다. 하프늄 옥사이드와 지르코늄 옥사이드의 GPC는 각각 1.2옴스트롱과 1.3옴스트롱으로 15, 25, 15, 25, 15 사이클을 번갈아 증착한 결과 5개의 구분된 층을 갖는 10나노미터 두께의
HGO 방막을 증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스트 디포지션 어닐링을 진행하였습니다. HGO의 오소롬빅 페이지를 유도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이때 열 처리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정 온도, 공정 시간, 질소 유량을 조절하였습니다. 열 처리 온도는 550도씨, 공정 시간 40초, 질소 40sccm에서 가장 좋은 강유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부 전극을 증착하였습니다. 신소재 공용 이빔 장비로 TI 골드 10-40나노미터를 증착하였습니다. 전극의 패턴을 위해 섀도우 마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샘플의 구조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정기적 특성 측정 결과입니다. PV 측정과 PUND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에서 4.5V를 0.5V 간격으로 늘려가며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3V보다 낮은 전압에서는 PV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5V 이상의 전압에서는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 해당 범위를 측정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PUND 측정은 포지티브 업, 네거티브 다운 전류를 반복적으로 가해주는 방식으로 해당 측정을 통해 캐패시턴스를 제외한 순수한 폴라리제이션만으로 인한 전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 측정에서 4.5V에서 가장 높은 폴라리제이션을 나타내고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지 않아 이때의 PR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PR은 33.4 마이크로 쿨롱 퍼 제곱센티미터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된 HGO의 강유전성을 얻어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부 전극과 HGO 사이에 MB205 인터레이어를 추가하는 연구의 실험 방법입니다. 하부 전극까지 증착된 샘플 위에 PEALD로 MB205 각막을 증착합니다. 나이오뷸의 프리커서로는 TBTDM-NB를 사용하였습니다. 공정 온도는 230도씨이며 이때의 GPC는 0.8옴스트롱 퍼 사이클로 나타났고 2.3나노미터를 증착하였습니다. 이후 MB205의 오소롬빅 페이지를 형성하기 위한 포스트 디포지션 어닐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열처리 온도는 600도씨, 열처리 시간 10분, 질소 40sccm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열처리 후 비정질의 MB205가 결정화되며 방막의 두께가 2나노미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종 소자의 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정기적 특성은 추후 측정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HGO의 강유전성 최적화에 성공하였고 MB205를 인터레이어로 추가한 소자까지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정기적 특성을 측정하여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기적 특성 결과가 예상한 대로 좋게 나타난다면 XRD, XPS, TEM-EDS 분석을 통해 결과의 원인을 찾아보려 합니다. 또한 HGO의 강유전성에서는 오키전 베이컨시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MB205와 HGO의 계면에서 옥시전 베이컨시가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GO의 정기적 특성 측정 결과에서 PUND 측정 시에 전류 레벨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A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자로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높은 전류 레벨입니다. 실험에서 사용했던 전극의 크기가 한 변이 200마이크로미터였으므로 이는 전극의 크기를 감소시키면 전류 레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HGO는 오소롬빅 페이지와 테트라고날 페이지의 XRD 픽 위치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구분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XRD를 슬로우 스캔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분에 3도 정도를 스캔하는데 이를 1분에 0.1도까지 줄이면 O페이지와 T페이지의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슨 홀 메소드를 통한 계산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CV 측정을 통한 유전상수 비교입니다. O페이지는 T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유전상수를 갖습니다. 따라서 XRD 픽의 차이는 없는 상태에서도 유전상수가 기존보다 증가했다면 T페이지의 분율이 감소하고 O페이지의 분율이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